꿈에서 기차 여행을 갑니다.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분석가가 되려는 의사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열차가 어느 도시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니까 잠시 정차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열차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도시를 구경하는데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그 도시를 구경하기에는 너무 빠듯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의 도시를 살짝 구경을 하려고 보는데 거길 돌아가 보니까 회랑에 아름다운 이제 그 아주 좋은 보화도 있고 벽장식도 있고 이제 이런 어떤 집을 가게 된 거예요. 회랑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어느 건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순간 빨리 가야 되겠다. 기차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이제 막 더 바빠지죠. 그래서 어느 문이 있어가지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가서 출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더 큰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가운데에 하얀 물체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2살가량의 백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요강이라는 거죠. 요강 위에 그 이제 앉아가지고 똥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석가가 되겠다고 이제 유머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정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그다음에 직업도 뭐 정상적이고 그다음에 아내도 있고 그다음에 자식도 모두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분석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게 분석가는 이제 융뿐만 아니라 정신분석가 선생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책에서도 아무나 분석가가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훈련에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도 그래요. 30살 이전에 분석가가 되겠다고 하거나 정신분석을 하겠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잘 받아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30세 이전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외부적인 어떤 활동에 더 많이 치우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제 그 꿈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방황 가운데 똥칠하고 있는 그 아이 누구냐는 거죠. 어찌 보면 큰 방이라고 하는 그 깊은 회랑 속에 깊은 어떤 건물 속에 깊이 들어간 것이란 얘기는 전체 정신으로 보자면 중심으로 향해 있는 거죠. 중심 안에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아이. 융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다,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이가 내가 꿈속에서 내가 아이라면은 그 아이가 나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 아이로 등장을 했다면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여행을 가기 위한데 현실에서의 나이 또래인데 꿈에서 본 아이는 뭐예요? 2살배기 아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꾸니가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인 것과 2살짜리 아이 차이는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방황 가운데 있는 꿈속 아이의 영상은 그래서 불길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에서의 어떤 정상적인 것에 대한 보상이 꿈에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정상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 게 이 잠재적인 정신병이다. 예, 그의 정상성의 경향은 일종의 이제 인격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 인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음, 왜 놀랬냐면은 이 친구가 엄청 놀래잖아요. 그 아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대면한 거죠. 이 자신의 어떤
그 내적인 내면의 그 아이죠. 하얀 아이, 하얀 무언가가 드러나는 아이잖아요. 하얀 물체. 이거는 이제 그 내면적인 어떤 측면,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인 거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자신의 어떤 내면이 투사되어 드러난 인격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제 이것을 대면을 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파하고 말 수도 있는, 왜냐하면 똥칠을 온몸에 한다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잠재적인 정신병이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인식이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기차 여행을 갑니다. 아마 이 기차 여행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스위스기 때문에 뭐 쥐리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융이라는 사람이 쥐리에서 연구소를 하고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면 세계로의 어떤 여행,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쉰다라는 것은 이제 의식으로부터 여기만큼 나와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죠. 중세풍의 어떤 낯선 곳, 그러니까 중세 시대 정도로의 어떤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어떤 깊이가 요 정도, 중세 정도의 어떤 시기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 나이가 50이야. 그런데 어렸을 때 뭐 10살 때 살던 집 그러면은 40년을 퇴행했죠. 근데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어머 조선시대 같은 그런 뭐 귀하집이 나타났어요. 뭐 이런 거면은 그것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됐으니까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세풍의 이 낯선 곳이 일종의 그 내면 세계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정상성이래. 나는 정상적이다라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정상적인 아내와 정상적인 자식들. 물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풍부한 골동품이니 고아니 값비싼 양탄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둠이 닥쳐요. 이거는 뭐예요? 무의식의 엄습이죠.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확 들어오는 것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다급함, 당황, 혼란, 혼돈. 어찌 보면 이렇게 다급해지니까 뭐예요? 의식이 미약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죠. 그때 어떤 문을 통과해요. 이제 일종의 경계를 통과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방이 나타나요. 이제 무의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다가옵니다. 하얀 물체를 맞닥뜨리죠. 이 방 한가운데 있는 하얀 물체, 알고 봤더니 2살배기 아기예요. 전체 정신의 어떤 중심에서 만나는 인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셀프에 가까운 인격이잖아요. 그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얀 물체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죽음, 영혼, 이제 이것과 연결될 수 있겠다. 2살가량 아이의 그 백치 아이는 일종의 그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미약한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정상성이라는 거는 현실에 드러나 의식에서 드러날 때 그의 정상성은 일종의 꿈에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이 꿈이 등장을 하게 돼서 보여주는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그 잠재적인 만약에 다행히도 여기 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문이 경계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기 바로 직전에 이 꿈을 뭐 주느냐. 이 꿈은 어찌 보면은 다행이죠. 천만 다행인 꿈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잘못했으면 잠재적인 정신병이 폭발해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막아주는 꿈이지 않나. 정말 다행인 이제 꿈을 꾸었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융은요, 융의 책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집단 상담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리학 교육이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융은요, 강조를 해요. 분석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